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재입니다. 빅토익 적중특강 2018년 7월 29일 시험을 대비하는 소중한 문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또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적중특강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가 어휘 문제인데요. 빈칸 주변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정답을 확 고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단서들 몇 가지는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효과적으로 직원들을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의 해석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쪽에 나와 있는 슈퍼바이저는 여러분 회사로 따지면 사실 누구보다 상사란 뜻도 있고요. 다른 말로 관리자란 뜻도 있습니다. 즉 관리자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뭐 할까요? 관리자라면 직원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단어를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매니지라는 단어는 사실 뭐 경영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업무나 직원들을 관리하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오늘의 정답은 매니지고요. 이 매니지라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느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supervisor, employee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비교하다, 위치시키다, relate, 관련, 연관짓다라는 뜻하고는 주변의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역시 해석 문제입니다. 빈칸의 위치를 보았을 때 컴마 앞쪽에서 단서를 하나 잡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답을 고르는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지난주에 power failure,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전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정전이 막 5일, 6일 막 이렇게 됐다라는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정전이 뭐 짧게는 30분 아니면은 뭐 길게는 몇 시간 정도 정전 사태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와서 빨리 복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정전이 있어서 컴퓨터 작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뭘 하고 있었냐면요.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 발표를 중단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효율적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것과 긍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효율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이 readly란 단어는요, 우리나라 말 손쉽게란 뜻이에요. 손쉽게. 그래서 뒤쪽에 잘 어울리는 어휘가 available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쓰는 거죠. precisely 정확하게. 근데 briefly는요, for a short time 시간적인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이죠. 지난주에 정전이 나서 컴퓨터가 잠깐 멈췄는데 그 멈춘 동안에 발표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것도 중요한 고객들한테 지금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죠? 발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 딱 꺼진 겁니다. 그럼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네, 잠시 정전이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발표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briefly, for a short time이라는 시간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D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의 차이점이 이 뒤쪽이에요. 그죠? 그러면 품사 구별 문제라는 얘기죠. 문장의 주어는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까지 주어입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들. 그 다음에 동사가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결국 빈칸의 의도는 동사의 수식어구는 누구이며 그것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사의 수식어구는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는 어떻게 생겼죠? 마지막에 ly로 끝나는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 시험장 가셔서도 해석 없이 빠르게 고르고 빨리 다음 문제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선택지들이 접속사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 부사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일단 오답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동사 하나 나왔고요. 뒤에 동사 2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물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찾아도 되는데 동사만 찾으면 앞에 주어 있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사 위주로 보통 찾거든요. 그럼 절과 절 사이에 있었다면 접속사 자리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닌 건 과감히 지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번과 C번을 이렇게 묶어서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쏘는 결과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따져볼게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면 쏘가 바로 정답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또 조건을 한 번 더 따져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조건과 결과, 조건과 원인 결과라는 걸 따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해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직원들은요, seem to get tired.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During the afternoon hours. 오후 시간만 되면 우리 직원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겠습니다. 회사 내에 체육관을 열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너무 피곤한 게 원인이 돼서 회사의 체육관이 설립되고 회사의 체육관이 열리는 결과가 나왔던 거겠죠. 정답은 쏘입니다. 원인 결과의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정답이라면 보통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회사의 컴퍼니를 열었더라면 열지 않았더라면 피곤해 보일 텐데, 이 말도 해석상으로도 말도 어색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 등위 접속사 so가 정답될 때는 보통 컴마하고 정말 잘 쓰입니다. 컴마 so 이런 형태로 좀 잘 쓰인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use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를 알맞게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쨌든 문장의 구조 분석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주어가 the clothing recyclers까지 주어인데 여기 나와 있는 s는 여러분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에 포함된 s이기 때문에 저걸 복수명사로 보시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업체명인 주어, 단수 주어로 보시고 이 업체는 purchases, 구매합니다. 무엇을? clothing, 의류를. 결국 이 빈칸은요. 목적어인 명사 clothing을 수식하는 빈칸이겠죠. 명사의 수식어구는 형용사입니다. 선택지 중에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는 요 세 가지예요. 분사. 먼저 분사. 분사는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일 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는 있습니다만 뒤에 나온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정답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 능력을 묻고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분사의 구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수식받는 이 대상 clothing이 use라고 하는 동사의 행위자라고 느껴지면 ing고 행위자이지 않는다면 ed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의류, use는 사용하다죠. 의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 의류가 사용하는 것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겠죠. 행위자가 아니었다면 과거 분사 used가 맞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리딩 스킬이 되게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 두 단어가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접속 부사,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접속 부사가 정답이 되려면 앞에 다른 센텐스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센텐스 있고 접속 부사, 컴마, 또 다른 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접속 부사가 지금 여기에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다른 센텐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Part 5는 원 센텐스를 시험의 어떤 단위로 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앞에 아무 문장도 없잖아요. 즉, 첫 자리의 접속 부사는 Part 5에서는 무조건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because와 since의 차이점을 묻는 것인데 이 단어 접속사인 거 알고 계시죠? since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면 전치사라는 품사는 since만의 고유적인 품사의 권한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the relocation, 명사, 전치사구, 결국 명사 하나만 취할 수 있는 품사는 전치사겠죠. 답은 since. 해석 요만큼도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래로란 뜻으로 쓰였어요. since가 전치사로 쓰이면 이래로란 뜻밖에 못 갖고요. 접속사로 쓰이면 때문에와 이래로의 뜻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secure라는 단어의 형태를 알맞게 잡아야 되는
품사적인 구별 문제의 능력입니다. 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자 하는 거겠죠. 여러분, 동사들 중에서 1, 2, 3, 4, 5 사실 이 형식들을 구별한다는 거 정말 어렵죠. 아니 영어에서 그리고 토익에서 사용되는 동사의 수가 몇 개인데 이 모든 동사들을 형식에 맞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삼형식 동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 2, 4, 5 형식들은요. 다 합해봤자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수기 때문에. 그중에 오늘 5형식 동사, 특히나 토익에서 자주 쓰이는 5형식 동사 4인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ake, find, keep, consider 4인방이에요. 4대 천왕. 그러니까 이런 동사가 나오고 빈칸을 뚫었다는 얘기는 저 동사 형식을 이용하라는 의도가 다분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5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항상 보어는 형용사가 위치하는 자리인 거 아시죠? 형용사는 둘 중에 하나겠죠. 분사도 형용사지만 분사와 형용사가 같이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을 때는 항상 우선권은 일반 형용사한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은 A번. 그럼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해석이 틀렸어요. 이거 해석하는 문제 아니에요. 킵이 5형식 동사인지를 이 문제에서 몰랐다면 이 문제는 절대 못 푸는 문제예요. 그거 하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형태를 잡는 문제겠죠. 해석은 최소한 혹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문제인데 빈칸 앞에 부정관사와 슬라이,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명사 수식어구예요. 부정관사는 단수 명사를 유도하는 한정사입니다. 어쨌든 명사이면서 단수인 것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명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복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답은 possibility. 한 2초면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2초는 좀 내가 과장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해석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문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만 보면요. 솔직히 이게 뭘 묻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문제 좀 중요합니다. 컴마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죠. 앞에 이 considering 이란 단어가 여러분 전치사로 쓰이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어라면 주어 다음에 누가 컴마를 찍어요. 바로 동사 나와야죠. 결국 컴마를 중심으로 앞쪽은 주절이 아닙니다. 컴마 뒤쪽이 주절인 게 판명됐어요. 그럼 이 자리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건 명사. 이 중에서 명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일단 지워주자는 얘기입니다. so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부사나 접속사는 가능합니다만 등위 접속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보통은 이제 관계대명사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사용되기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하지만 that과 what은 명사절 접속사를 이끄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사로 보셔야 될까? 주어 자리를 보셔야 될까? 동사가 remains가 여기 있으니까 빈칸부터 shareholders까지가 주어 자리예요. 대시 이끄는 절이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일지 what이 이끄는 절이 명사절일지 해석을 해보아도 구별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해석 없이 구별하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시 주어 자리에 명사절을 이끌려면요. 일단 구조적으로 대절 자체의 완벽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what이라는 명사절이 주어를 이끈다면 삼형식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가 없다든지 동사가 없다든지 뭐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에 명사절만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전치사구로 그러니까 A and B 전치사구로 빼놓으면 the future holds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hold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어요. 결국 이끌 수 있는 명사절의 형태는 what이에요. 그죠? 네. 해석 없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근데 이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상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회사와 우리 회사의 주주들을 위해서 미래가 잡다란 뜻이죠. 홀드가 잡고 있다. 여기서 what은 무엇을 잡고 있는지는 그거를 조금 더 의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회사 주주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해보면 참 신기한 해석이 됐죠. 근데 그런 거를 모르신다고 여기서 이제 의문사는 여러분 명사절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그거를 막 따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마를 중심으로 어느 쪽은 주절일 것이다. 앞에가 주절이 아니면 여기가 주절이구나. 주절의 첫 자리에 빈칸이니까 명사가 사용되는 자리인데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건 that과 what이다. 차이점은 완벽한 주어 동사 목적어 갖춰져 있는 경우라면 that. 그렇지 않으면 해석에 상관없이 what 이렇게 골라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의 구조나 해석 등을 좀 알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해석 문제네요. until부터가 끊기는데요. 디렉터는 보통 이사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께서는 마케팅 팀에게 그 조언을 했다는 얘기죠. 충고를 했다는 얘기죠. 광고 전략을 마무리 짓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는? Market Survey, 시장의 설문조사 빈칸이 컴파일드 될 때까지는. 컴파일이라는 것은요, 자료 같은 거를 모아서 뭐 책 같은 거 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설문 모모가 다 모일 때까지는 마케팅 전략을 마무리 짓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설문조사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설문조사 결과가 다 모일 때까지는 결론을 내지 말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survey란 단어가 나오면요, 항상 오늘의 정답이 정말 잘 붙는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그것의 결과치를 받고 개선하기 위한 뭔가의 노력을 업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survey result. 묶어서 외우셔도 참 괜찮은 단어겠죠. 참석자 구매품 위치 아니겠죠. 요 단어와 묶여서 나오고 컴파일이라는 것은 자료가 나오다, 모집하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문제. 품사 구별 문제입니다. 자, overall이라는 단어가 전반적으로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전반적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 단어의 품사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 형용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through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로고는 우리의 스타일을 참 잘 나타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잘 나타내요? sharp line, minimal color, 그리고 전반적인 구조도 똑같다는 얘기죠. 전반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구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명사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긴 단어들이 명사의 특징인 거 알고 계시죠? 간결성 정도, simplicity. 다음 문제.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이러한 구매자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미리 나왔어요. 주택을 아직 사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지 않지만 앞으로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적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재적이란 단어. 그래서 포텐셜이란 단어는요, 바이어나 포텐셜 커스터머란 단어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라고 하고요. 구매자란 뜻도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buyer, customer, client 이런 단어들이 다 포텐셜과 굉장히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단어겠죠. delicate 하면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거는 연속적인 혹은 계속의, suspect는 형용사로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뭘 신경 쓰는지 볼게요. 재산세하고요, 지속적인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택뿐만 아니라 차 살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얼마 있다고 해서 나 이 차 사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차의 유지비라는 것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차 구매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부터 말씀드리면요. 구조 분석의 요소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행사가 있어요. 선행사.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되면 뒤쪽에는 주어와 동사만 나오죠. 근데 문법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나오는데 그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배워요. 근데 이 방법에 약간 맹점이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빠진다라는 공식은 이해하겠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생략된 상태에서 생략을 느낄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customers, the range of customers라고 하는 명사 성격의 선행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it이라는 주어가 나왔으면 이 빈칸의 자리가 누구 자리일 것인가? 동사 자리라는 얘기죠. 동사 아닌 거 일단 지우세요. 근데 주어가 it이야. 단수죠. 그럼 복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A번과 B번.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목적어가 안 나온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목적어를 대신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지 수동태 동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 자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 대신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공부하실 때는 뒤에 수동태 동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정답은 능동태이자 동사.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배웠던 노래, 많이 배운 건 아니죠. 머라이어 캐리의 그 캐롤송이 그 뭐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오는 노래 있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원래 여기 뭐야? All that I want. 선행사, 주어 동사. 여기 목적격 관계 생략된 거. 그러니까 생략이 된다라는 공식을 알지 마시고 생략되면 명사, 주어 동사, all I want 이렇게 쓰인다. Customers it attract 이렇게 그죠? 그 구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헷갈리는 요소를 딱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신입 사원들은 personal profile form, 그러니까 개인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세금 정보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까지? 출근 날, 첫째 날, 첫째 날 전에, 첫째 날까지. 이 두 가지가 참 좋아요. B번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접속사거든요.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afterward는 부사예요. 명사 앞에 쓰는 건 전치사지 부사 아니거든. 그러면 이 말이 둘 다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출근 첫날까지, 출근 첫날 전에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prior to를 쓰게 되면요. 이 특정 날짜나 볼게요. 출근, 여기가 이제 first day라고 해볼게요. 출근 전날 전에, 출근 첫날 전에라고 하면요. 이 날을 중심으로 전에 특정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출근 첫날까지 행위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점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인지 기간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것인지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서류 제출을 하라는 것은 이날 전이면 아무 때나 그냥 이 시점에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출근 날까지 그냥 계속 제출해야 돼요? 그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prior to 혹은 동의어가 이제 모두 괜찮을까요? before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죠. before나 prior to와 until의 차이점은 동사에 달려 있다는 거죠. 행위가 지속적인 동사인지 한번 하면 끝나는 그런 성격의 동사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의 평판을 최고의 인류의 통신 회사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트렌드를 시장에서의 현 트렌드를 매우 자세히 모모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제일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자세히, 면밀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정답되는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정답은
monitor, 그러니까 주시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계속, 그죠? 주시하다. 혹은 inspect, 그죠? 검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혹은 뭐 examine, watch, 다 비슷해요. 이 closely라는 부사만 오게 되면요, 항상 잘 붙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focus는 여러분 집중하다는 뜻인데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focus on. 그 다음에 adhere 쓰면 adhere to. 삐벙어 쓰면 애초부터 안 되고요. achieve는 달성하다는 뜻이죠. 달성하는 것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달성의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chieve success, achieve 뭐 중요한 결과물, result 같은 단어가 나오지 트렌드 같은 단어의 성격은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 비동사 뒤쪽에 completely. 여러분 부사는요 수식어구에 불과합니다. 문장 성분으로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은 비동사 뒤쪽에 형용사 보어 자리를 묻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는 stable, stabler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점이 비교급이야 아니야? 비교급이 정답이려면 뒤에 than 그리고 다른 비교 대상 이럴 때만 정답 되겠죠. 그런 구조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형용사가 정답이겠죠? 자, 이 문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정답을 고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해석 문제를 풀 때요, 한국어적인 번역의 결과물로 자연스러움만 느껴서 정답을 고르려는 그런 습관 혹시 계시다면 이번 시험에는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제자는요, 출제기관에서는요, 반드시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명백한 시험에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고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는요, 오늘 이 단어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although라는 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죠. 그래서 양쪽이 서로 상반됐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회사는 appeared to 하면 뭐죠?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이에요. seem to랑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뭐인 것 같다라는 단어의 느낌이 추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것 같다. have been generating record profit. 기록적인 이윤을 많이 발생시켜 온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회사 예전에 엄청난 기록적인 수익을 거둔 것 같이 보인다. 뭐뭐인 것 같네. 근데 지금 보니까 파산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야? 추정치와 반대되는 건 사실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사실은 파산에 직면해 있네. 추정치와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actual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추정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 단어를 이용하시면 참 좋다는 얘기죠. 양보라는 단어가 여러분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partially는 뭐죠? 부분적으로 혹은 편파적으로 한 뜻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before. 앞서서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전치사 prior to의 동의어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접속사도 있고 둘 다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요. 이게 만약에 접속사였다면 주어 동사라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근데 그런 구조는 아니면 이때는 그냥 가볍게 전치사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명사나 동명사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겠죠. 명사 없어요. 명사는 consultation이거든요. 그럼 ing 바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 ing 정말 잘 쓰인 구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선생님 이거 접속사 아닌가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걸 분사 구문으로 바꿔서 막 가능하죠. 분사 구문의 컨설팅으로 보셔도 됩니다만 굳이 그렇게 안 보셔도 전치사 ing로 푸셔도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전치사 뒤에 동명사 골라내는 문제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금년에 스트리트 페스티벌, 거리에서 축제가 열려 있나 봐요. 콜버그라는 지역에 거리 축제가 열리는데 그것은 어느 날짜에 열릴 것입니다. 바로 the founding of the city, 시가 설립된 날짜와 같은 날에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얘기죠. happen at the same time, 겹치다, 동시에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구동사는 coincide with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겹친다, 일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의 설립 날짜와 축제 날짜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뭐뭐뭐뭐의 뭐 노타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건 참석하다가 되는 거고요. 날짜가 겹친다는 거죠. 페스티벌의 날짜와 시의 설립 날짜가 같다는 거. coincide with. 다음 문제. 품사구별 문제군요. 앞에 부정관사, significant 형용사. 앞서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정관사는 단수 명사를 유도하는 한정사이고 significant 형용사는 명사 수식어군이 명사이면서 단수이면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단수인 명사 이렇게 두 개 있고 둘 다 명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조직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기여 잘하는 사람이 들어갈 맥락은 아니죠. 정답은 contribution.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make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뒤에 tion이나 sion으로 끝나는 명사들과 결합이 잘 되는 건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결정하다 make a decision, 준비하다 make a preparation, make a contribution, make a reservation.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 결합성을 미리 알아도 그러니까 C번이 답이 안 된다는 건 눈에 확 들어올 수는 있다는 얘기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Part 5는 전체를 다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사실 적을수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해석과 비해석 문제의 구별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한 정답을 고르기 위한 여러 가지 리딩 스킬들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틀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복습해 보시고요. 꼭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이용주였습니다.